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가 그 데이터 구조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표현하는 형태들, 데이터 구조들 중에서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리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웠던 배열, 당연히 다차원 배열이겠죠. 다차원 배열을 포함해 배열하고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구조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리스트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는 알겠죠? 리스트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알고, 그다음에 배열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그럼 어떤 형태인가 하는 거를 먼저 예시적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을 뭐 조작하는 파이썬에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 중에서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가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데이터 프레임은 이 파이썬의 데이터 프레임은 요 아래에 있는 모양인데 요 가운데 있는 게 이게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배열하고 2차원 배열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행을 나타내는 인덱스가 있고요. 0, 1, 2, 3, 4. 그 다음에 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원 배열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2차원 배열에서는 행을 나타내는 인덱스도 0,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 열을 나타내는 인덱스도 0,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료를 찾으려고 그러면 이 각각의 인덱스가 뭘 나타내는지를 알아야 그 행과 열을 찾아가서 거기 가서 우리가 어떤 값을 이렇게 찾아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2차원 배열에서 이제 공부를 한 거고, 그래서 이런 인덱스를 사용하기, 그 숫자로만 된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뭘 사용하면 이 칼럼에다가 그 값을 우리가 익숙한 값을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러면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각각의 이 인덱스의 값, value, 0에 대해서 키가 뭐냐, 그러니까 이 0이 우리가 말하는 뭘 나타내는 거냐 하는 거를 이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이 열을 나타내는 인덱스 0이 뭘 나타내느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이 예제인 경우는 세팔랭스, 세팔이라는 게 아마 그 뭐죠? 꽃받침인가요? 꽃의 꽃받침. 페탈이 꽃의 꽃잎. 그래서 꽃받침의 뭐 길이가 어떻게 되고 꽃받침의 폭이 어떻게 된다 하는 이 칼럼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럼에서는 칼럼의 네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럼의 네임을 사용을 해서 그 해당되는 칼럼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2차원 데이터의 형태가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이썬에서는 로우에 또 인덱스가 있는데 사실 이 로우의 인덱스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단지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행이고 두 번째 행이라는 걸만 나타내는 거지.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의 그 내용이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레코더가 이 예제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5개의 레코더가 0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이 각각의 레코더는 첫 번째 칼럼은 세팔 랭스를 나타내고 두 번째 칼럼은 세팔 위드스를 나타내고 세 번째는 세팔 페탈 랭스를 나타내고 네 번째는 페탈 위드스를 나타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칼럼들은 서로 나타낸 데이터의 값이 의미가 다른 거고, 이 로우는 그냥 여러 개의 레코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샘플이 한 개, 두 개 있대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판다의 데이터 프레임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쪽에서의 데이터 프레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스팍이라든지 또 그런 데서는 데이터 프레임은 다 똑같은데, 거기서는 뭐가 없느냐 그러면 로우의 인덱스가 없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판다에서는 세 번째 로우에서 세 번째 로우에 예를 들면 세파리 위드스가 얼마냐 이렇게 우리가 그 값을 찾아올 수가 있지만, 여기 스팍처럼 로우에 인덱스가 없는 경우에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할 수가 없으면 그 찾아내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세파리 위드스가 3.1인 레코드를 다 찾아라. 그러면 여기서 세파리 위드스가 3.1인가 비교해 가지고 이 로우를 그냥 가지고 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왜 많이 사용하느냐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하고 가장 유사한 데이터 구조가 뭐냐 그러면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야기하는 테이블이라는 거죠. 데이터 베이스에서 이야기하는 테이블인 겁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을 데이터 프레임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데이터 프레임을 또 테이블로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우리가 체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이제 만들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데이터 프레임은 그 파이썬에서 직접 지원하는 데이터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판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뭘 설치해야 되는 거죠? 판다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배열 어레이를 우리가 만들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슨 패키지를 설치해야 됐죠? numpy라는 패키지를 우리가 설치해야 됐죠. 그래서 numpy를 설치해서 배열을 만들 때는 만약 배열은 파이썬이 갖고 있는 데이터 구조가 아니라 numpy에서 array라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배열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면 제일 먼저 판다라는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다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윈도우 터미널 모드에 가서 아나콘다 환경에서 우리가 파이썬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다 인스톨 판다스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판다라는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다가 설치되는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콘다 리스트 판다스 하면 어떤 판다 패키지가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는가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터미널을 실행하려고 그러면 윈도우에 가서 명령 프롬프트에서도 실행할 수도 있지만 이제 아나콘다 환경에서 우리가 실행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사용하는 그 환경을 가서 그 환경에서 오픈 터미널을 하면 자기가 사용하는 그 환경을 위한 터미널이 이렇게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콘다 인스톨 판다스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면 되죠.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뭐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 경우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설치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중에서 이전에 설치하지 않고 오늘 처음 설치하는 학생들은 설치하면 이제 뭐 이전에 우리가 넘파이를 설치할 때처럼 뭐 이렇게 쭉 나와서 설치하겠다 해서 yes냐 no냐 해서 yes를 누르면 이렇게 쭉 이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설치하고 나면 아까 슬라이드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에 슬라이드에서 나오죠. 콘다 리스트 판다스 이렇게 이제 명령을 콘다 리스트 판다스 하면 어떤 판다가 설치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면 판다 1.0.1이 설치되어 있다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다를 설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 들어가서 import pandas as pd 그러니까 그냥 판다스를 그대로 다 쓰면 되지만 좀 컴퓨터 프로그램에 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타이핑을 여러 자 하는 게 싫어하죠. 그러니까 판다스를 앞으로는 우리가 PD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겠다 해서 불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려드리면 판다가 이제 설치가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판다를 설치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하고 뭐 관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판다 데이터 프레임이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판다스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그 설치된 패키지를 임포트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 판다스 패키지를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하는 것은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